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안전자산이야라는 심리 속 나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또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시장 흐름 지난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부채 비율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계속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투자할 만한 곳은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줬었고요.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마이너스이지만 나스닥을 보시면은 지금 4.41%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빅스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30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빅스 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지금 은행권의 파산 규모가 지금 역대 최대치를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2023년만 놓고 보면은 정말 큰 금액이죠. 2,636억 달러 정도의 어떤 파산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는 과거 2008년 위기 때보다도 더 높은 금액입니다. 물론 다 더하면은 2008년 위기가 훨씬 더 컸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2023년만 놓고 보면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2007년, 8년의 금융위기와 연결이 되는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에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지금이 생산성이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거에 1995년부터 2000년도에 있었던 굉장히 큰 폭의 IT 상승 구간,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닷컴 버블과 연결이 됐었죠. 그런 재현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가져봅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 방송에서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빠지고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면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좀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여전히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대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예금도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굉장히 요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파산이 일어났던 그 구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 예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8일, 그러니까 SVB 은행이 파산이 일어났던 그 주입니다. 그때의 예금 감소폭을 보시면 544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규모를 보시면은 연간 환산으로 마이너스 6.66%이고요. 그 전주가 마이너스 9%였으니까 훨씬 더 좀 감소를 하고 있고 하락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쨌든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대출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이건 위기인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대출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10.38%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그 주간에 보여줬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 한 주 동안에 그래도 70억 달러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과 미국 정부가 FDIC가 정말 잘했다라고 보는 게 예금을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럽 쪽에 있는 CS 문제도 지금 합병 뉴스 나오죠. 네. 결국 이쪽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대율로 보시면은 미국의 예대율이 지금 68.9% 정도 되는데요. 59%부터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터졌었을 때의 고점이었던 77%보다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대출을 일으키면서 어떤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S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CDS 프리미엄의 이 변화를 보시면은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급등을 했지만 그 나머지 은행들의 추세는 큰 변화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만의 어떤 아이솔레이티드 여기에 맞는 그쪽만 어떤
생뚱맞는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금 증가율, 대출 증가율, 예대율의 변화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사태가 지금 미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있어야지 좀 궁극적으로 원활하게 해결되는 사안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 연준이 과거에도 9월달, 작년 9월, 10월, 11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느 정도 스탠스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한번 보시면은 지금 3월 달에 금리를 0.5% 올릴 가능성까지도 얘기 나왔었지만 지금 이제 0.25% 또는 동결할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미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양적 축소를 해왔었는데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을 다시 하고 있죠. 그만큼 원활하게 유동성을 부여하면서 지금 양적 축소에서 양적 완화로 변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앞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기준금리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빠르게 0%에서 4.5%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4.5, 4.75인데요. 과거의 이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이때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때 금리는 더 높았어요. 5%에서 5.25%, 또 6.25에서 6.5% 더 높았기 때문에 아직 더 올릴 수 있는 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는데 계속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는 사실 모게지 금리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가계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보시면은 6.6% 수준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이 닷컴 버블 붕괴 또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6.1%, 7.0% 수준에 거의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지 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게지 금리가 과거 고점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상금리가 많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전체적인 충격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땐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의 침체와 연결이 된다는 걱정을 한다면 미 연준은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매 판매의 여러 가지 추세를 보고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5.4%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근원 소매 판매가 7.9%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2월 달에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최근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단 말이죠. 네. 뭐 금이라든지 은은 물론 가상화폐 선호 심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체 자산 투자를 좀 늘려야 할 타이밍인가요? 네, 우리가 계속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대체 자산의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 그죠?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는 충분히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도 금을 7%, 가상화폐를 3% 정도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자체가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금 가격은 급격하게 올라가서 거의 이제 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현재의 시기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고 또 금리를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지만 과거에 비교했었을 때 두 차례 예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최근에 나타나는 이 챗 GPT라든지 그 전기차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오히려 닷컴 버블의 재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때는 보시면은 지금 박스를 보시면은 오히려 금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반면에 금융위기가 연결이 됐었을 때 보시면은 금 가격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금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가지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시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과거에 금 가격이 하락했었을 때는 2%에서 4%대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었죠. 반면에 금융위기 때는 6%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고 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반반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 10% 정도 투자를 하는데 금의 5%, 또 가상화폐 5% 들고 가는 것, 특히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 두 개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 5% 그리고 가상화폐 5% 좀 비중을 나눠서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글로벌 포트폴리오 비중과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뭐 길게는 3개월 정도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이 1995년에서 2000년에 일어났던 어떤 IT 거품이라고 할까요? IT 확장기 이때와 좀 비교될 수도 있을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부분이 챗GPT의 변천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2015년부터 해서 2023년 동안 지난 약 8년 동안에 정말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이제 가입자 수가 뭐 억 명 단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빠른 변화가 생길 것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완전히 사무직의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고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면은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지금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변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가치주 비중을 더 줄이고요. 성장주 비중을 더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대형 기술주, 빵, 이 안에 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포함이 되죠. 비중을 5%를 더 늘렸고요. 또 반도체, AI, 뭐 그다음에 자동화 관련된 IT 업종에 대해서 또 5%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주 비중을 70%에서 80% 더 올렸고요. 네. 오히려 가치주 비중은 고유에너지를 팔고 원자재를 팔고 주택 건설 쪽을 팔아서 비중을 더 늘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 성장주들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좋고 ROE가 높게 창출이 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챗GPT와 AI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이 확산은 정말로 큰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AI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한국 종목들도 들어가 있는데 탑 10 안에는 들지 못하고요. 탑 20 안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탑 10만 지금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브로드컴, AMD, 퀄컴, KLA, 인텔, 램리서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테라다임, 스카이웍스 솔루션, NXP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 특히 이 시스템 반도체 쪽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초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의 비중이 7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고공행진을 했는데 계속해서 뭐 챗GPT 관련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